안녕하십니까.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12월 10일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도 12월 10일 결의됐고 유엔에서, 그리고 2년 후인 1950년도에 12월 11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로 기념하자고 해서 선포된 날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권 선언을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위 좌파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동성애 진영, LGBT 진영에서 계속 세계 인권 선언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계속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도 처음으로 최영애 위원장이 참석하는 세계인권의 날 그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우리도 집회를 했고 또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성애 반대 운동의 앞장서는 동반연과 동반교연과 함께 자유행동인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이 함께 공동으로 이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연구해서 포럼도 하고 그것이 또 집회까지 나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세계인권 선언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와서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인권 선언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3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올라가 있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저 앞에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된 걸 축약해서 만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01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화로도 된 세계인권의 선언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독자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보면 남녀 평등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남녀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한 사람 예외 없는 보편인권,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전문뿐이 아니라 30조까지 쭉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 48년도 시점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3년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인종 학살에 대해서 제노사이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조에 보면 누구나 이렇게 존엄하다는, 한 사람 예외 없는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2조에 보면 오늘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와 있는 이 성평등이라는 인종, 피부색, 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평등을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전문에 나와 있고 또 16조에 나와 있는 남녀 결혼제도랑 연결이 되면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특히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동성애자, LGBT 단체들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 들어가 있는 성적 지향과 연결시켜서 자꾸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혀 세계인권선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 LGBT 어느 분이라도 우리가 반대하거나 처벌하자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동성애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성애가 폐해가
수많은 성병, 특히 에이즈에 감염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있다. 이거는 의학적인 상식이고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미국의 CDC, 질병예방통제센터에 가도 분명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인권의 문제니까 누구도 여기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과의 애널 섹스, 학문 성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와 에이즈와 연관성은 연결하면 안 된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목소리 내면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이건 독재 국가에서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그들을 박해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진영에서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서 전혀 보도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줘버렸어요.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 이건 세계인권선언과는 위배되는 것이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보겠습니다. 3조 생명자유안전, 4조 노예제도도 안 된다. 5조에 보면 고문에 대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이건 반인권적인 거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5조에 대해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은 독재국가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사상 통제를 받고 있고 마음 놓고 거주 이동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양에만 특별 우대하는 평양 특별시민만이 특권층으로 돼 있습니까? 이러한 악랄한 정권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반인권 정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 모욕, 형벌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6조의 인간 법 앞에 모두 평등. 7조도 그렇고 법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침해를 당하면 보호를 받아야 된다. 8조, 9조 체포, 구금, 추방돼서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인권의 기본이고 누구든지 우리도 당연히 지지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합니다. 10조에 보면 공정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지 않고 재판 없이도 마음 놓고 그냥 구금되거나 되면 안 되겠죠? 11조에서 변호할 변호권, 12조에서는 주택, 가족, 사생활, 통신, 명예, 신용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 12조 얼마나 좋습니까? 13조 마음 놓고 이주할 수 있고 해외로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14조 망명권을 인정. 박해를 피해서 진짜 난민이면 우리는 인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난민이 아닌 위장된 난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옥석을 가리라는 얘기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그 나라로 가면 목숨을 잃을 사람을 추방하라는 얘기 한 적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난민 신청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자.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 유럽은 지금 그래서 끔찍한 난민 폭증 사태로 인해서 테러가 일상화되어 있고 자국민이 엄청난 범죄 희생양이 되어 있는 끔찍한 야만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15조에 보면 누구나 국적 가질 권리 있고 16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인 내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를 제한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고 똑같은 남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전문에도 있고 2조에도 있고 16조에 남녀 결혼제도, 남녀 평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조에는 함부로 우리 재산권을 사유재산을 빼앗길 독재 체제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 빼앗기면 안 된다. 17조에 나와 있어요. 18조 사상, 양심, 종교,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다.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거를 통제하는 사회가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런 것을 오히려 오늘날 문명화된 미국과 서유럽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국의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오히려 특정한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세계인권선언 정신 18조를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야만 사회로 돌아간 거예요.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입장에서 유리한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편 인권이 아니라 그게 바로 편향된 인권, 가짜 인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을 프레임을 씌웁니다. 혐오 세력, 혐오 발언자. 왜 혐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수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한하고 법률도 금하고 통제하고 그런 사람들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흡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 금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허용해줘요? 소수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 격리시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법적 처벌합니다. 더군다나 연쇄살인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은 법익을 추구하는, 다수 국민의 법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고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작동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들, 젠더 이론에 입각한 수많은 젠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제3의 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기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untouchable, 전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들은 절대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어느 누구도 비판 반대 목소리 하면 안 된다. 혐오 세력, 반인권 세력, 반인종 세력, 인종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인권이 정상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살펴보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인권업계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해왔고 세계 시민들을 농락해온 거예요. 세계인권선언 정신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번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절대로 세계인권이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것을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속 외칠 것이고 가짜 인권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19조 모든 사람 의사표현, 뭐 언론 출판 그거 다 자유가 있죠. 20조 집회의 자유, 21조 투표의 자유, 사회보장 22조, 23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 우리 헌법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4조 노동시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여가권, 다 휴식권 있습니다. 다 보장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특정한 노동 세력이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귀족 노조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변질된 노동운동이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노동권이 확보되어 있어요. 오히려 비정규직, 특정한 오히려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왜곡된 구조가 되어 있어요. 25조에 보면 모든 혜택, 서비스를 받을 논리, 권리가 있다. 26조, 교육의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문화, 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8조, 여기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독재 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이라고 해서 모든 무조건 평등이라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계급 평등,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평등은 있을 수가 없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또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이런 것들의 정식 기구도 총회 기구도 아닌 그 부속 조례에 의한 기구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건 가짜 인권 주장하는 분들의 왜곡된 편향된 논리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짜 인권이라고 그러고 가짜 인권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주장했던 여와의 증인들을 무조건 보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정당한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무를 배제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비추어서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9조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보편인권, 천부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30조를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가 없다. 어느 누구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결국에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나와 있고 30조에 명문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정하게 보호해야 할 소수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줘서 칼자루를 줘갖고 수많은 다수 국민과 세계 시민을 다 탄압할 수 있는 무서운 독재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들먹일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세계인권선언 정신에는 그렇게 남을 침해할 권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오직 맹목적으로 확정 편향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특정 소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무한대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마음 놓고 칼자루를 휘두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남을 권리를 침해하고 탄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성에 비추어 본 우리 모든 국민들을 존중하고 세계 시민을 보호해야 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30조의 이 선언의 권리에 따라서 우리는 침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소수에게만 무한대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는 이러한 인권 논리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가짜 인권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박해하거나 미국과 서유럽처럼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무한대의 권한을 갖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또다시 나치시즘으로, 파시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전체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문명화된 민주사회가 민주국가들이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고 특정한 소수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도록 마음 놓고 권한을 부여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과잉보상입법은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지나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음 놓고 동성애자들이 성적 만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LGBT들이 마음 놓고 자기들의 권한을 가져가고 있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군용법 92조 6항은 군대라는 특수한 계급사회에서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군기를 문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특수한 집단에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계인권선언 1조에서 30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속아왔다. 지금껏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애자, LGBT들, 가짜난민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목소리가
기만술이고 우리 모두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인권을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이러한 가짜 인권 논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짜 인권을 인권업계에 빼앗긴 세계인권 선언을 우리가 가져와서 인류의 보편인권, 어느 누구도 또다시 법으로 역차별을 당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되는 평화로운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세계인권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인권 선언의 실체를 알고 잘못된 세계인권 흐름을 바로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